자, 두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실적 발표 후 관심 포인트는 이런 주제인데요.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의 2차 전지 전기차의 대표 주자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의 하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거를 하나를 이제 꼬집어낸 이유가 그럽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주가가 어제 뭐 10% 빠진 건가요?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하루 쉬고 가만히 있다가 빠진 건데 뭐 그냥 명분을 주가는 항상 이 주식은 결론이 나고 나서 명분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명분이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억지로 뭔가 맞춰놓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보면 이 평들이 나온 걸 보면. 네. 근데 테슬라가 2분기 매출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대비해서 47%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EPS도 예상치 0.8이었는데 0.91.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에서 부족했냐면 시장 기대치. 그렇죠. 투자자들의 기대치. 항상 그래요. 네. 실제 뭐 절대적인 수치 이것보다도 네. 기대한 것보다 잘 그렇죠. 나왔냐 못 나왔냐. 네,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는 기대치를 뛰어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거 거 뭐 보면. 한참 뛰어넘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글로벌 IB들, 뭐 다들 아주 똑똑하고 뭐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그 회사의 전문가들도 보면 다 지금 다 좋다고 해요.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거 다 테슬라 좋다, 사라, 뭐 보유해라 또는 뭐 목표가를 높이고 그러는데 그럼 왜 떨어졌을까? 결국 결론을 이제 하나하나 찾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2년 만에 이제 한 자릿수, 그것도 9.6 나온 거예요. 네, 거기서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얘네들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영향이 좀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뭐 더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네. 우리 에코프로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슬라는 지금 시작해서 뭐 리딩 브랜드고 실제로도 제일 뭐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나온 거지. 일단은 잘 보게 되면 테슬라는 차량 가격도 좀 하락한다 뭐 이러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많이 팔아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 테슬라가 약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것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트위터로만 이렇게 좀 뭐 올해 안에 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 불안감이 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 비용은 증가되는데도 네. 그럼 주가에는 그럼 하락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테슬라가 투자를 한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투자 비용이. 지금 이게 미래는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현재에 돈 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 투심이 반영돼서 이 테슬라 주가는 일단은 어제는 이제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락하고 나서 저점 잡으면 저는 또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 뜯어봤습니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요인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봐야 할 게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한 게 그 사이버 트럭이었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차량 중에서 저는 이제 SUV나 트럭들을 좀 좋아하는데 그거 좀 독특했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네, 이게 모습만 보면 무슨 철판 붙여놓은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컨퍼런스 콜에서 정보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얘네들은 완전 자율주행을 갈 거다. 4단계, 5단계로. 그래서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게 좀 화두가 좀 됐던 것들이 FSD. FSD라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로보택시 관련. 네.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랑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지 않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이 도조 컴퓨터라고 이제 슈퍼컴
와, 여기 1조 넘게 투자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네. 비용 들어가니까 이런 것 같은데 1조가 좀 크긴 네. 합니다. 근데 이 1조 들여서 이 슈퍼컴을 만들면 뭐 세계 뭐 5위 안, 뭐 3위 안에 들어가는 그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뭐 필요한 게 이 친구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일전에 컴퓨터 얘기 잠깐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이라는 거,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교통에 대한 거는 다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형으로 해서 경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이제 이 필요한 테슬라의 이제 뭐 다양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선행 투자 같은 거고 예. 근데 이건 나중에 결국은 테슬라의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충전 인프라라고 좀 봅니다. 물론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뭐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 NACS의 좀 규격에 맞춰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현대차도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그 슈퍼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충전 시스템이 코드만 꽂아서 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 그 코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단자들이 있나 봐요. 예. 그게 데이터를 잡아오는 거예요. 오. 차량 정보들. 예. 그걸 갖고 다시 자율주행에 또는 이 운행자의 안전에 이제 좀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고 그 개량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그렇죠. 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또 주식에서는 예,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서 칩을 그래서 이렇게 한 그게 또 거잖아요. 이슈가 그렇잖아요. 됐군요. 그렇죠. 이게 또 삼성은 또 주목해야 될 게 예. 세계 뭐 3대 이 자율주행 칩 회사들 관련된 회사들 세 군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독식이라기보다 이제 뭐 계약을 한 거죠. 네네. 그런 게 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을 하면 당연히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센싱 카메라 관련된 거. 그래서 퓨런티어가 카메라.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칩들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 게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몇 가지는 없었지만 우리는 주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 얘기한 거 지금 예. 충전 관련한 기업들 특히 SK 시그넷 미국에서는 고속 충전에서는 뭐 1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1위인 게 되게 많아요. 그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거의 다 공급하는 ODM 하는 뭐 대유 플러스도 있고 예. 대유 플러스는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과정에 좀 있는 작은 회사긴 시총이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 뭐 휴맥스 홀딩스 예전에도 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그런 테슬라 쪽으로 좀 집중된 회사들 말고도 충전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전기만이 아니라는 거를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요 컨퍼런스 콜과 플러스에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컨퍼런스 콜의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전 인프라와 뭐 자율주행 기대감, 그리고 1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지 앞으로 좀 갈 길 더 남았습니까? 네, 저는 갈 길이 남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예. 테슬라만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테슬라 플러스에서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좋지만 테슬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일단 팔고 많이 이 충전소를 좀 자기네 쪽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실 때 예전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애플을 얘기를 우리가 했을 때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튠 갖고 나오고 그게 이제 전화기로 왔잖아요. 아이튠을 갖고 왔을 때 지금 미국의 음악 시장을 잡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애플의 아이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걸 확장하고 장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충전소가 그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약점은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빅 기업이라고 하는 뭐 포드니 현대차니 보면 모델이 다양한 세그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전기차로 될 건데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는 좀 그렇다 쳐도 자동차는 취향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색깔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가 그렇다면 그 약점을 뭘로 커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양하게 또는 테슬라 그다음에 그럼 현대차의 장점이
테슬라보다는 모델이 많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까지도 생각하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는 다 긍정적으로 모든 이 산업 자체는 좋게 보니까 예. 네, 전기차 관련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이슈까지 자세히 살펴봤던 위클리 투자 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